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서 인터넷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성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흥진호 납북 사건,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7일 동안 청와대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프로야구를 시구하고 치킨을 먹는다? 네, 어디서 한 발언입니까? 어제하고 오늘 여야 정당정책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 나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 토론자로 참석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예의를 갖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지금 들으셨다시피 사회자가 좀 호칭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고요. 예. 이게 호칭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정권을 도둑맞았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계속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혐의가 하나 보도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청탁을 받고 이걸 들어주려고 한 정황이 검찰에 추가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오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서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수수한 업자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또 이 사람과 공모한 최순실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고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정도에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국토부의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검토를 수차례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는데 지난해 7월에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다고 하네요. 검찰은 최순실 씨의 알선 수재 공모 여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걸렸군요. 그런 것이죠.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 나왔는데요. 총 108명이 투표를 했는데 김성태, 함진규 의원조가 55표를 얻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과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홍문종, 이채익 후보조는 35표, 한선교, 이주영 후보조 17표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거는 무리가 없는 그런 숫자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1차에서 지금 끝낸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법무부가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하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처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2번 열려야 되는 거죠? 보고를 위한 본회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이렇게 각각 한 번씩 열려야 되는 것인데요. 예.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2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본회의 개최 자체에 협조를 하되 표결에는 참석을 안 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신임 원내지도부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정에 대해서는 19일쯤에 본회의를 한번 열고 22일에 최종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22일에 열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 표결 처리를 할지 이걸 두고서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23일의 경우에는 성탄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지역구 상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혹시라도 본회의 개최가 안 돼서 회기 내 표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 법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 폐기가 되는데 다행히 국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열리는 본회의에 이 체포동의안이 1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4일부터 다음 회기 전까지는 또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주변에서는 검찰이 23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굳이 회기 중에 영장 신청을 한 것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불만 표시를 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썼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도 검찰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지역구 기업을 통해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또 소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례 응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국회에서의 논의 분위기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소 과정 등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 추가 신청될 경우에 그게 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검찰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도 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요. 해양수산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사실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 논란 이거 기억하실 텐데요. 세월호 특별법의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가 활동 시작일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이었는데 그랬죠. 당시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가 활동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법무법인 등 6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었고 또 회의 과정에서 나온 법제처의 판단도 이 2015년 1월 1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특조위 임명 절차 완료일인 2월 26일이다. 아니면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다. 또는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다. 이런 얘기 쭉 나왔는데 예.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1월 1일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근거가 없었는데 임의로 확정됐다라는 게 지금 조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법 시행 시점인 1월 1일부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우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해양수산부가 당시에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2015년 11월 중순에 이 사실은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입수한 이 해수부 문건을 보면은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라. 그리고 국회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라. 이런 이제 대응 방향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 이 문건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 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도 협의를 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일단 검찰에 수사 의뢰할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뉴스요. 최근 건설 노동자들의 고공시위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서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모든 공공공사에서의 임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한 측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부 공공기관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라는 걸 자율적으로 도입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된 건설 노동자의 계좌로만 송금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이 다른 지출로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요. 또 이것과는 별개로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고의 잠적 등으로 지금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건설공제조합 등의 어떤 보증기관이 이걸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 보증계를 도입하도록 또 정부가 결정을 했죠. 그리고 또 이것은 모든 공공 및 민간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요. 건설사들이 공사에 착공 전에 이 보증가입을 해서 발주자에게 이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를 하고요. 만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이 적정 임금제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2년간 일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